그래서 질문에 이런 회로가 있었다. 전류가 0.1mA가 들어오고 10mA가 들어오는데 나갈 길이 없다. KCL이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질문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선 이 마이너스 10V라고 하는 것은 서프라이하고 여기 이쪽에 0V가 있잖아요. 그라운드 표시는 0V니까 마이너스 10V니까 그 사이에 10V짜리 서프라이 DC 서프라이가 붙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0.1mA는 지금 이렇게 흘러나가겠죠. KCL에 의해서 10mA는 어떠지? 10mA는 나갈 길이 없는데, 근데 이 회로가 완성이 된 회로가 아니라서 이렇게 다른 회로가 붙어 있죠. 다른 회로가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10mA가 흘러왔으니까 이쪽으로 10mA가 흘러나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KCL이 다 성립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할 사람 있어요? 없으면 퀴즈 보러 갑시다. 퀴즈 답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카톡에 올리세요. (7번은) 이 크기가 예를 들어 여기가 0이라면 V 플러스 여기는 V 마이너스다. 그럼 V 마이너스가 크다는 거죠. 자, 퀴즈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먼저 올려주세요. 잠깐만, 이게 안 들어갔습니다. 답장이 아니다. 이제 잘못됐다. 고주파 대역폭, 그러니까 카먼소스 정폭기에서 고주파 대역폭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 다른 거하고 똑같이 계산하는데, 예를 들자면 카먼소스 정폭기가 이렇게 돼 있다 쳐요. RS,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붙어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소신호 등가회로가 되겠죠. 근데 소신호 중에서 지금 트랜지스터만 아직 안 바꿨다. 그래서 지금 밀러 이펙트는 여기에 게이트 드레인 캐패시턴스하고 관계가 있죠. 게이트 드레인 캐패시턴스, 게이트 소스 캐패시턴스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캐패시턴스도 있겠죠. 게이트 드레인 벌크 캐패시턴스도 있을 것이고, 게이트 벌크, 이 벌크는 여기 붙어 있죠. 그래서 게이트 벌크 캐패시턴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이 CGD가 커져서 밀러 이펙트가 크게 보인다는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트랜지스터를 등가회로로 바꿔 놓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트랜지스터까지 등가회로를 바꿔 놓으면은, 자, VS도 없애버리자. 나중에 그거 하게. 요게 CG1이라 그러자. CG1은 CGS 더하기 CGB다. 얘는 RS.
RS가 그지? 얘는 RL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CG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드레인이니까 GMVGS가 있겠죠. 얘가 VGS다. 그지? 그러면은 여기 RO도 있고 그게 다 RL에 들어가 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RL 프라임은 RL에다가 스몰 r가 병렬로 붙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얼른 여기 하나 빠졌다. CDB도 있다. 그죠? CDB. 여기서 제일 크게 기여를 하는 게 이 CGD라는 거죠. 밀러 이펙트 때문에. 왜냐하면 얘가 개인이 예를 들어 1이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AV가 되니까 지금 요 사이에 전압이 얼마가 걸리냐면은 큰 전압이 걸리게 되죠. 이 VGS. 그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커져서 캐패시턴스가 크게 보인다. 그게 밀러 이펙트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걸 뭐 고지고대로 계산해도 되죠. 하는 거 있잖아. 오메가 H는 자 CG1의 RG1 CG1이 보는 장이죠. CGD가 보는 장이 RGD. 그 다음에 CDB가 보는 장 RDB. 이렇게 하면은 그걸 계산할 수가 있죠. 딴 거하고 똑같이 고주파 대역폭을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쫙 계산을 해보면은 아마 오픈 서킷이잖아요. CG1 할 때는 오픈 서킷 하면은 RG1은 RS밖에 안 보이네. RGD는 이렇게 해보면은 GM RSRL 뭐 이런 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봐도 RGD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RDB는 다 오픈시켜버리면은 남는 게 RL밖에 없죠. 그러면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항이 굉장히 크다. 이 항이. 이 밀러 이펙트 그 항이 굉장히 커진다. 자, 추가로 질문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그래, 요거 추가 질문하세요. RGD가 왜 저렇게 나온 건지 알 수 있을까요? RGD를 유도를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냥 유도하기 싫으면 나처럼 외우면 되고, 그러니까 RGD를 앞에서 여기서 보면요. 다른 캐패시터를 다 오픈시켜 버리세요. 오픈시켜 버리고 등가이로가 남는 게 뭐냐면은 이게 남죠. RS가 남고 얘가 VGS인데 거기에 지금 GD 자리에 VX를 끼워 넣고 지금 IX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GMVGS 여기다가 RL 프라임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RGD는 정의에 의해서 VX 나누기 IX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VGS를 봤더니 RS I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전류 KVL을 하기 위해서 요 전류를 얘가 IX잖아요. 그러면 요 전류는 얼마일까요? 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 보세요. 자기가 IX, GM 그 두 개 더한 거네. GM VGS 플러스 IX라는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KVL을 적용시키면 구할 수 있죠. 잠깐만요. 밑에가 왜 안 나옴?
여기다가 이제 이 루프 따라 가지고 KVL을 적용시켜 봅시다. KVL 그러면 RL 프라임에다가 GM VGS 더하기 IX 더하기 IX 요 볼테이지 드랍이 요만큼 있었죠. 그 다음에 VX는 마이너스가 되고 저기 VGS가 되는데 얘는 0이다. 그래서 VGS를 여기다 딱 대입을 해보면은 RGD가 그 식이 나온다. 그지? RGD는 GM RS RL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추가 질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카먼 소스 정폭기는 대체로 이렇게 생겼죠. 뭐 여기에 캐패시터 카플링을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체로 VGS가 지금 VGS 파형이 4인파로 딱 나온다는 거죠. 4인파로 딱 나왔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 크기가 동일하죠. V1, V1, 마이너스 V1. 두 개 크기가 동일한데, 그러면 여기에 이 VO, 요 VO로 딱 말할 것 같으면 이 VO1이라고 그러자. VO1은 어떻게 되냐면요. VDD 빼기 ID 곱하기 RD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ID는 여기 전류다. 그지? 그러니까 이 ID가 어떻게 되냐면은 W of L VGS 빼기 VTH 제곱이다. 그러면은 이 VGS가 뭐냐면은 어떤 자기의 VGS가 뭐냐면은 자기의 DC 전압 더하기 요 소신호 전압 빼기 VTH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로 올라갈 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VGS는 얼마냐면은 아까 요 V1 sin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V1이 그래서 플러스로 올라갈 때의 전류, 이 제곱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보자. 플러스로 올라갈 때는 전류가 굉장히 커. 마이너스로 할 때 전류가 좀 작아. 약간 과장했는데 많이 과장했네. 이렇게 된다. 왜냐면 이게 제곱 컵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ID를 딱 했는데 여기서 여기가 VGS였어요. 여기가 DC VGS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VGS는 같은 간격으로 움직이는데 이 전류는 보면은 제곱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류 입장에서는 플러스 쪽일 때는 많이 가고 마이너스 쪽일 때는 작게 가죠. 그죠? 그래서 이게 뒤집어 놓으니까 이 VO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VO1이 마이너스 쪽은 많이 내려가고 플러스 쪽은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그래서 이 캐패시터 카플링에도 뭐 여기 같은 DC 전압이니까 똑같은 모양이 유지되죠.
자, 추가로 질문하세요. 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넘어갔나? 잠깐만, 벌써 좀 스킵을 해버렸나요? 등가회로의 모양이 어떻게 저런 형태를, 이건 강의 자료를 보면 되겠죠. 자, 요 학생 추가로 질문하세요. 뭐가 질문이죠? 강의 자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밀러 이펙트? 밀러 이펙트는 밀러 이펙트는 어떤 증폭기의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어떤 캐패시터가 만약 연결되어 있다. 다른 거 저항이 연결되어 있어도 뭐 같은 원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캐패시터다. 그러면 이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가 그러니까 요 전압이 V인이다. 이 그라운드죠. 그 다음에 여기 그라운드에 대한 전압이 A 곱하기 V인이다. 그러면 캐패시터 양단 전압은 1 빼기 A의 V인이다. 이런 양단 전압이 이렇게 걸리죠. 그러면 요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가 C dVdt가 되는 거죠. 자기 전압. 그래서 요게 개인이 시간에 대해서 일정함으로 이렇게 돼서 이게 마치 이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C1 빼기 A라는 캐패시턴스가 붙었고, 나중에 이쪽에서 또 따져봐도 C1 빼기 A분의 1이라는 캐패시터가 붙은 거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V인이고 VO인데, 그리고 얘도 VO고 얘도 V인인데,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가 여기 흐르는 전류 I, 여기 흐르는 전류 I하고 같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A가 카먼 소스처럼 마이너스면은 상당히 큰 값의, 예를 들어 A가 아마 100이었다. 마이너스 100. 그럼 101배의 C가 붙은 것 같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기 등가 R라고 곱해놓으면은 그 대역폭이 확 감소해버리죠. 자, 추가 질문하세요.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V 플러스의 폭이 더 컸다고? 아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잘못 봤을 것 같음. V 플러스의 폭이 크게 나타나면 그럼 틀렸지. 요건 무슨 말? 18.1.2 18.1.2 잠깐만요. 여기다 복사해 놓고 숙제 퀴즈
18.1.2 DC 동작점 값을 계산하시오. 아, 벌크가 없다. 벌크는 디폴트로 그러지. 그거 안 좋네. VBS가 0이라 그랬는데. 잠깐만. 그렇죠. Y다. VBS는요. 그러니까 퀴즈에 나온 대로 얘는 말 안 하면은 the most positive potential에 이래 붙여놓는 거야. 벌크가. 얘는 the most negative potential에 이래 붙여놨죠. 그래서 얘 VBS도 0이고 얘 VBS도 0이다. 자, 추가 질문 하세요. 없습니다, 교수님. 네. 자, 18.1.3 이거 다 설명했는데. 자, 우리가 세츄레이션 영역이죠.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CGS를 구해보면은 지난번 숙제도 있었죠. 오버랩 캐패시턴스. 이게 약간 오버랩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게이트가 있으면은 약간 모스펫 만들 때 동작시키려면 여기 약간 게이트가 약간 넘쳐 있어야 돼요. 소스 드레인 쪽으로. 그래서 주로 요 성분, 얘가 이제 CGSO죠. 오버랩 성분. 얘도 마찬가지. 이쪽에 오버랩 되는 성분이 CGDO다. CGDO. 거다가 W를 곱해주죠. 그 다음에 CGD는 세츄레이션에서 0이 돼가지고 오버랩 밖에 없다. 벌크도 세츄레이션에서 0이 돼가지고 오버랩 밖에 없다. 근데 벌크는 L이다. CDB는 할 수 있었지. 자, 추가 질문 하세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래, 입력 출력 관계를 얘기를 안 했으니까 요건 안 해도 되죠. 요 학생 질문. 금마스라 여기 무슨 그래도 물어보자. 잠깐만요. (18.7) 그래서 이 정답을 그렇게 말했죠. VO는 이렇게 생겼다. 과장해서. 그래서 개인이 음수다. 그럼 VI를 그려야겠지. VI는 이렇게 VI까지 그리면 맞겠다. 이건 대칭이겠죠. 같다. 그죠? 근데 VI를 안 그리라 했으니까 상관없겠죠. 자, 추가로 질문 있나요? 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N모스하고 P모스가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소신호 등가 회로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엠모스 카몬 소스 정복기가 있었다. 자, 얘가 VI다. 얘가 VI. P모스 카몬 소스 정복기가 있었다. 얘가 VDD다. 그지? VDD. P모스는 소스가 이쪽이니까 얘가 VI면은 얘가 VO다. 여기 그라운드. 그치? 여기 VO. 그러면 자기의 VGS가 이게 되겠죠. 근데 얘가 VI라 그랬으므로 VI는 보통 이걸 VI라 그러잖아. 그치? 이걸 VI. 그라운드에 대해서. 얘가 VI인데 얘의 소스 게이트 소스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은 게이트 소스 전압은 반대로 되겠죠. VDD 빼기 VI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신호 할 때는 그냥 VI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VI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 VI 값이 증가해서 지금 이 값이 커진 거죠. 이 값이 VI 포텐셜이 올라가 버렸다. 올라가 버리면 지금 VGS 값은 감소하겠죠. 왜냐면 VI가 그거 했으니까 VGS 값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원래 VGS 값이 마이너스 3V에 있던 게 마이너스 4V로 돼버린 거라. 감소했죠. VI가 이제 1V 증가했다 치면은 VI가 플러스 1V 하면은 VGS는 더 마이너스 값이 돼서 전류가 더 많이 흘려버리겠죠. 전류가 더 많이 흐르면 안 되는데 잠깐만 있어보자. VGS가 GS 이거 잘못 썼네. 그지? VGS는 잘못 썼어요. VSG를 썼어요. 잠깐만요. 끝으로 가버린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버렸을까요? 이건 잘못 썼어. VGS가 아니고 이게 VSG였어. 이쪽이 S거든. 여기가 G고. 그래서 이것도 잘못 말한 것 같다. 자, 얘 VI가 플러스 1V를 증가하면은 지금 얘 VSG 값은 감소해야 돼. VSG 값은 예를 들어 플러스 3V에 있다가 VSG니까 지금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2V 돼서 이 전류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ID가 감소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VO는 ID 곱하기 지금 RD로 되어 있으니까 VO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VI가 증가하면 VO가 감소한다고. 이 현상을 스몰 시그널로 해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하고 같다는 거지. 이 엠모스 카몬 소스 정복기도 VI가 증가하면은 VO가 감소했고, 얘 P모스도 따져봤더니 VI가 증가했더니 VO가 감소했죠. 그죠? 그래서 극성은 같다. 카몬 소스 얘기만 하면 엠모스 P모스가 극성은 같다. 그게 이제 소신호 등가회로를 그려보면은 요게 이제 같은 회로가 돼요. 소신호 등가회로를 그려보면은 요 좌우가 정확하게 똑같은 회로로 보여요. 자, 추가로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질문은 클리핑이 일어나지 않을 VD의 맥스 값이 ID가 0이라고 했다. ID가 0. 클리핑이
보자. 클리핑이 일어나지 않을 VD의 맥스 값. 아마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클리핑. 그러니까요. 우선 플러스 클리핑을 따져보면은 아래쪽에 마이너스 쪽도 클리핑이 있겠죠. 근데 플러스 클리핑을 따져보면은 우선 RL이 무한대일 때 아마 RL이 무한대라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따져보면은 클리핑이 언제 일어날까? 플러스 쪽에는 그러니까 이 전류가 ID는 포지티브다. ID가 거꾸로 흐를 수는 없다는 거죠. ID가 0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VD가 자꾸 증가하다가 그러니까 VD가 뭐냐면은 지금 이쪽은 전류가 없잖아요. 그래서 VD가 VDD 빼기 ID RD일 텐데 그 VD가 자꾸 ID가 감소하다가 0이 되면은 이 VD가 VDD에 올라가서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VI를 인가를 해가지고 VI가 자꾸 증가해 버렸다. VI가 이렇게 증가해 버렸는데 그래서 VI가 얼마 이상 올라갔더니 거꾸로다. 이제 VI가 자꾸 감소해서 얼마 이상 내려갔더니 이 게이트 소스 전압이 스레시홀드 전압에 도달해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류가 0이 되죠. ID가 0. 그리고 이 순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VO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게 VO다. VD다. VD. 자기가 막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얘가 VDD다. 그래서 얘가 더 이상 올라가려면은 이 ID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근데 이 모스펫은 마이너스 전류를 못 흘리죠. 자기가 그 ID 0이 최소다. 자, 추가로 질문하세요. 플러스 클리핑 얘기 같은데. 이해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클리핑을 또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클리핑은 얘가 스레시홀드만큼 더 내려갈 수, 이 바이어스가 있잖아, 그지? VG. 그러니까 VD미는 VG DC 동작점 빼기 스레시홀드 전압이죠, 그죠? 여기까지는 내려갈 수가 있다. 얘도 이제 많이 못 내려가고 VD가 여기서 클리핑 된다는 거죠. 얘는 아마 소프트 클리핑이 될 거예요. 저 위에는 하드 클리핑, 납작하게 돼버리고 얘는 소프트 클리핑 돼서 VG 빼기 VTH 부분에서 이거 완만해져 버리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에 있다. 우선 요거는 해석을 용이하게 하는 거가 맞다. Y. 근데 대신호 X, 소신호 O일 거예요. 그래서 밀러 이펙트, 밀러 정리죠. 밀러 시어럼을 정리하면은 근데 이 밀러 시어럼은 입력 측에서 볼 때 입력 측에 유효하다. 유효.
잘 맞다는 거예요. 입력 측에 잘 맞고 출력 측에서 보면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안 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입력측 로딩, 그러니까 입력측이라는 게 입력측 로딩 계산. 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밀러 정리, 밀러 시어럼 있잖아요. 밀러 시어럼이 뭔가 하면은 자 어떤 임피던스가 있었다. 앰프 입력과 출력 사이에 임피던스가 있으면은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밀러 시어럼이죠. 여기가 있고 여기다가 이 그라운디드 이건 플로팅 임피던스를 그라운디드 임피던스 두 개로 이렇게 바꿔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 빼기 A, 얘가 임피던스 1 빼기 A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상당히 잘 맞아. 소신호. 얘는 잘 안 맞아 이게. 이 과정의 원인이 우리가 앰프 게인이 주파수에 무관하게 일정하다 가정했는데 사실은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앰프 게인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효과가 안 들어있어 가지고 입력측은 잘 맞고 출력측은 안 맞는다. 자, 추가로 질문하세요. 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8.2) (18.3) VO가 잘려 있는데 VD하고 VO가 동일한 건가요? 잠깐만요. 보자. 잠깐만요. 이 얘기 같은데 그죠? 얘도 잘려버렸네. 자, 잠깐만요. 여긴가? 이게 왜 나옴? 잠깐만요. 그래서 요게 아마 그 얘기 같아요. 아이고, 처음부터 아니네. 그 자리 가야 되는데. 보자. 그러니까 18.2회로가 어떻게 생겼나 대충 봤더니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 입력도 있었지. 피드백 저항이 오메가인가 하나 붙었고 P모스가 붙어있고 N모스가 붙어있고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그래 이게 VD 이꼴 VO 맞겠다. 그치? 캐패시터 카플링이 없지. 그 다음에 그래 18.3도 맞을 것 같은데 18.3은 그냥 요거였죠. MP만 없애버렸잖아. 그지? 여기에서 MP를 DC 카렌 소스로 딱 달았으니까 그죠? 카렌 소스 표시는 안 했지만 VD 이꼴 VO 맞겠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맞다. 자, 추가 질문 있나요? 네, 없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강의 자료에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 같아. 참조. 자, 여기 강의 자료에서 잘 모르겠는 거 추가로 질문하세요.
아마 강의 자료에서도 그냥 이렇다라고 막 언급이 되어 있고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 아직 설명이 그럼 뒤에 나올 텐데 대충 네. 이래요. 그러니까 카먼 소스 밀러 이펙트가 C인을 증가시켜서 그 이펙티브 C인을 증가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C인 증가 C1 빼기 A. 근데 A가 마이너스니까 C인을 증가시켜서 오메가 H 감소. 그 다음에 카먼 게이트. 카먼 게이트는 이게 피드백 캐패시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밀러 이펙트가 없다. 노 밀러 이펙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입력이 소스고 출력이 드레인인데 이 사이에 피드백 캐패시터가 없어서 노 밀러 이펙트. 밀러 캡이 없지. 그래서 얘가 속도가 빠르다. 왜냐면 이 속도 떨어뜨릴 밀러 캡이 없으니까. 오메가 H가 크다. 그 다음에 카먼 드레인은 볼티지 게인이 약간 플러스예요. 볼티지 게인이 얼마냐면 1 가까이 된다. 플러스 0.9. 그래서 C인이 감소된다. 그러니까 얘가 게이트하고 입력이 게이트하고 입력이 게이트 소스가 입력 캡이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얘가 감소. 그래서 오메가 H를 도로 증가시킨다. 그래서 속도로 따지면 1등, 2등, 3등이죠. 얘가 카먼 소스가 상당히 꼴등이다. 꼴등. 얘는 비슷한데 얘는 차이가 많이 난다. 자, 추가로 질문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느리다라는 게 뭐가 느리다는 건가요? 오메가 H가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작으면 그러니까 고주파 성분이 뭐라 그러나 이게 트란전트도 느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그냥 로우패스 필터인 거야. 미드밴드는 A인데 밴드위스가 오메가 H인 로우패스 필터예요. 오메가 H가 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스텝 리스폰스를 보면요. 이 A가 플러스라면은 밴드위스가 크면은 이렇게 빨리 따라가고 밴드위스가 느리면은 이렇게 느려지죠. 오메가 H가 작을 경우. 고주파 신호까지도 증폭하는 효과가 있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따지면 트란전트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이 올라가는 이 기울기가 느리게 올라가죠. 작죠. 자, 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나중에 요거 여기 나와 있네. 보자. V1, V2. 잘못 그렸네. 이게 네거티브겠지. 그죠? 그래서 요게 V1을 크게 그렸으면 잘못 그렸다. 자, 추가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교수님. 예. 이거 형광등이 비쳐버렸네. 보이려나? 이거 자꾸 또 돌아갔네. 돌아가기 전에 걸 보자. 자, 우선 여기 있으므로 됐다. 요게 그러니까 자, 우리가 다시 회로 이론으로 돌아가 가지고
자, 입력 전압이 있고 RS가 있고 소스 저항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Rin이 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가 앰프니까 V 입시롱이라 그러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전압 증폭기, 입력 전압이 큰 거, 입력을 전압으로 받는, 이거 두 가지니까 우선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볼티지 게인에다가 V 입시롱, 볼티지 앰프,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우선 입력 조건을 따져보면은, 자, V 입시롱은 VI에다가 Rin, RS 플러스 Rin. 그래서 Rin이 클수록 V 입시롱이 증가해서 좋죠. 그래서 볼티지 인풋이 되려면 볼티지 인풋은 저기 Rin이 크면 좋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보세요. 요건 이해가 됐나요? 네, 배웠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앞에서 회로인에서 했던 것 같죠, 그죠? 네네. 예, 여기 이걸 저 테빈으로, 저 놀턴으로 바꿔버리면은 Rin이 작을수록 이 전류를 많이 저 증폭기에 들고 오죠, 그죠? 출력도 마찬가지. 그렇게 따져보면 돼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VDD이고, 여기가 VO라 그러자. 그러면, VO는 VDD 빼기 IDRD죠. 근데 ID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입력은 VGS에 들어가 있고 언제 VGS가 VTH보다 클 때 if otherwise if else다 else.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ID가 플러스로밖에 못 흘러. 이걸 보면은 ID가 마이너스는 못 흐르죠. 이 모스펫 그 전류식에서. 그러면 자기가 이제 VGS가 변한다는 거죠. 여기에 VGS가 이렇게 막 변해버렸다. 그래서 VGS가 이렇게 변했죠. 얘가 VGS다. 그래서 여기가 스레시홀드 전압이었다. 스레시홀드 전압 밑으로 내려가면은 전류가 0이 돼버리죠. 그리고 전류를 그려보면은 전류를 대체로 그려보면은 전류도 뭐 이 비슷하게 갔다가 여기 0이다. 전류는 여기가 0이 되겠죠. ID는 여기가 0이다. 0. 그래서 이제 VO도 딱 보면은 얘는 전류고 VO를 딱 그려보면은 VO는 그러니까 적당히 그리자. 전류가 0 되면은 여기서 전류가 0 되면은 VDD가 되잖아요. 얘가 VDD가 된다. 그리고 O 이렇게 되겠죠. 싹 돼가지고 0 됐다가 뭐 이렇게 되겠죠. 적당한 얘가 VO다. 자, 추가로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VG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요 정보기하고 상관없이 요것만 떼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3.6메가하고는 별 관계가 없죠. 3.6메가. 그러니까 우선 이게 이제 요건 아마 3.6메가 관계없이 설명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요 커브는 요거다 요거. VG 3.6메가가 아예 없죠. 요거 상관 안 해. 이게 VO라 그랬구나. 여기를 VO라 그러자. 요 커브예요. 그러니까 VG가 굉장히 커져 버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 커브를 로드 라인을 생각해야 되나? 그러니까 ID가 흘렀다. 근데 VO는 VDD 나누기 IDRD다. 그러면은 이게 VG에 대해서, 그러니까 VG에 대해서 전류를 이렇게 그치. 이 로드 라인이 어떻게 되겠냐면은 우리가 이걸 보면은 로드 라인이 어떻게 되나? VDD 이렇게 되고, 이게 보통 IO 이렇게 하죠. 로드 라인 할 때. 그래서 동작점을 찾으려고 이게 로드 라인이에요. 요 RD 특성을 나타내는 로드 라인이 이거죠. 1 RD 기울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VG가 전압이 작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VO가 여기고, VG가 자꾸 증가하면은 이렇게 되고, 아직 세츄레이션이네. 근데 VO가 너무 커버리면 이 트라이오드에 가죠. 그죠? 그러니까 VG가 너무 커버리면 이게 트라이오드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세츄레이션이 있다가 트라이오드. 그래서 VG가 어느 값 이상 들어가면 이게 트라이오드에 들어가죠. 근데 반면에 지금 요건 DC 동작점 구할 때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DC 동작점이. 그래서 요 전류가 0인 줄 알잖아. 왜냐하면 게이트 전류는 0이므로. 따라서 요 볼티지 드랍이 0V이면은 VD 이꼴 VG가 항상 성립하죠. 그러면 얘는 늘상 세츄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VG 이꼴 VD 커브를 그려봐요. VG 이꼴 VD. 그러면 여기에 DC 동작점이 되는 거죠. DC 동작점. DC 동작점은 게이트 전압하고 스레시홀드 전압이죠. 자, 추가 질문하세요. 네, 이해됐습니다. 자, 모빌리티, 잠깐만요. 모빌리티가 왜 없어졌느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스파이스는 이제 자기가 이제 풀 때, 전류 계산을 할 때, 1번, if KP가 주어졌다. 그러면 전류 계산을, 세츄레이션 전류 계산을 이렇게 해요. KP, 이게 뮤 시옥스니까. 이렇게 계산해. 근데, else if, KP가 없어. UO given. UO가 주어졌으면은, 요 KP 자리에다가 UO COX를 곱해요. UO 곱하기 COX. COX는 TOX에서 곱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주어졌다. 그러면 디폴트로 가겠죠. 자, 여기 디폴트 KP. 디폴트 KP 사용. 그래서 지금 KP가 주어졌으니까 UO는 쓰지를 않는다. 스파이스 속에서. 자, 추가 질문하세요. KP를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전류 계산에서는 KP 쓰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디스토션은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는 게 없죠, 그죠? 어디 갔나? 디스토션이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는 게 없겠죠, 그죠? 절대가 붙여야 될까? 디스토션은 부호 없음. 자, 추가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답변 안 한 게 없죠? 바디 이펙트는 그러니까 VBS가 0이 아닐 때 이제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길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DC VBS가 소신호죠. 소신호 VBS가 0이 아닐 때 이제 GMB를 사용하죠. GMB VBS 이걸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카먼 소스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카먼 소스는 이렇게 VSS 얘도 VSS B도 그죠? 그래서 VBS 이꼴 0 이제 VBS 이꼴 늘상 0 그러면 GMB VBS는 늘상 0 그래서 사용 안 하죠, 그죠? 근데 이게 0이 아닐 때도 있다. 예를 들자면 카먼 게이트 정폭기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려놓는데 VGG 얘가 이제 the most negative potential이죠, 그죠? the most negative 이쪽으로 들어가나 the most negative potential VSS 이 벌크가 여기 물려 있고 소스가 이쪽에 있죠. 소스가 이쪽에서 뭐 이런 스몰 시그널 입력해 가지고 여기 0V 이게 보통 참 이것도 VSS다. 얘도 VSS. 그래서 소스가 이때는 VBS가 0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GMB VBS를 사용하죠. 얘가 0이 아니니까 써야죠. 자, 추가 질문하세요. 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아마 다른 포텐셜일 수가 있어요. 이 벌크하고 어떤 다른 어떤 바이어스인지 포텐셜이 있을 수 있다. 보통은 레퍼런스죠. 그라운드. 그죠?